네, 안녕하십니까. 라스트 저축왕입니다. 예, 명절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명절 연휴가 정말 쏜살같이 갔습니다. 예, 정말 쏜살같이 갔고 이제 직장생활 해야 돼요. 또 그래도 뭐 좋은 건 또 이틀 목금 이렇게 일하면 또 이틀 또 쉬지 않습니까? 아니, 어떤 분들은 뭐 연차 또 내가지고 연속으로 이제 쉬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저는 상황이 연차는 못 낼 것 같고요. 내고는 쉽죠. 내고는 쉽은데 눈치가 좀 보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눈치가 좀 보여요. 내고는 쉽다. 근데 이번 영상 주제는요, 뭐 한국 여성 남녀 갈등 얘기 그런 거보다는 제가 어제 AI 관련 영상을 좀 많이 보고 나서 느낀 점을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앞으로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저한테는 해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저는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됩니다. 왜냐면 저도 그렇게 잘 살지는 못하기 때문에 약간 이럴 거라고 예측은 할 수 있지 않나, 그 정도는 예상을 해요. 사실 대한민국에서 이제 잘 먹고 잘 사는 뭐 그런 직업이 있잖아요. 우리가 알려진 직업들 있잖아요. 몇 개 직업, 의사, 변호사, 뭐 회계사, 뭐 세무사, 뭐 간평사, 무슨 변리사 같은 이제 직업들, 그리고 뭐 이과 쪽에서는 뭐 의사 있고 기술사도 있을 수 있고. 기술사는 저도 좀 알아보고 있긴 한데 기술사는 그렇게까지 막 엄청나게 페이가 센 건 아니라고 알고 있어요. 생각보다 환상만큼 페이가 세진 않다. 기술사는 뭐 이과 쪽에는 뭐 의사나 변리사 정도 있겠네요. 뭐 다른 거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나머지는 문과 쪽에 가까운 걸로 알고 있고. 어쨌거나 저는 그런 자격증 하나도 없고 그냥 기사 4개 가진 그냥 평범한 사람일 뿐이에요. 사실 기사도 사람들이 많이 따려고 매달리긴 해요. 왜냐면 그게 기사 같은 경우는 뭐 특히 전기 쪽은요 아직 좀 부족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달려듭니다. 전기 빼고 요즘엔 뭐 기계 쪽도 법제도가 마련돼 있잖아요.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그것 때문에 또 많이 매달리죠. 저도 그거 자격증을 재작년에 땄어요. 재작년. 저 1년 넘게 걸렸습니다. 따는데. 좀 어려웠었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3수 만에, 사수인가요? 현역 삼수네요. 삼수 만에 땄었는데,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자격증은 뭐 산업안전기사, 소방설비기사, 가스기사 뭐 이런 것들은 뭐 재수만 하면서 그냥 땄었는데 이제 전기공사 기사를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술사 하기 전에 워밍업으로 한번 해보려고 하고. 그래서 이 기사 자격증도 어쨌든 따면은 일정 시간 지나고 경력이 쌓이면 이 보장이 돼요. 급여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야? 죄송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세후로 한 300 정도를 받고 있고요. 310만원 정도 받고 있어요. 일부러 근데 공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막 엄청 바쁜 데보다는 저는 바쁘지 않은 데를 선호를 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 자격증은 어쨌든 간에 그 법제도 때문에 이거 의무로 고용을 해야 돼요. 좀 말하자면 너무 길어지는데 기사 자격증을 사람들이 왜 따냐, 스펙용 기사도 있지만
필수로 기사가 필요한 사업장이 의외로 많습니다. 보통 이제 급한 선임 자격증 같은 경우는 뭐 월 400, 뭐 500까지 제시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도 뭐 등급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있어요. 근데 이것도 계속 이제 그 자격자들이 계속 누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미래가 그렇게 뭐 좋진 않아요. 이것도 사실 미래가 좀 좋진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왜냐면 뭐 그렇게 어려운 자격증이 아닙니다. 이런 사실 기사 자격증 같은 경우는 뭐 고등학교 수준만 돼도 취득을 할 수 있어요. 단지 이제 시간이 이제 빠르냐 적게 걸리냐, 그 빠르냐 이제 너무 많게 걸리냐, 그 차이는 있지만은 대부분 이제 필기를 합격하면은, 필기는 한 3번 만에 웬만하면 다 합격을 하세요. 아무리 조금 학업 수준이 낮고 하더라도 필기는 3번 만에 다 합격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실기도 6번의 기회가 있다는 거 아시죠? 6번의 기회가 주어져요. 정확히 말하면 2년 안에 그 필기 면제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 안에만 따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6번의 기회가 주어지죠. 자, 그러면은 6번 안에는 대부분 합격을 합니다. 어떻게든 합격을 해요. 제가 본 사람 중에 6번 안에 떨어진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어떻게든 합격을 하죠. 왜냐면 기사가 그 문제은행 방식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문제를 외워서 가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어떤 그 이론을 이해한다기보다는, 물론 이론을 이해하고 가지만 그 이론은 실상 시험이 끝나면 다 잊어버립니다. 뭐가 뭔지도 몰라요. 저도 재작년에 에너지 관리 기사라는 자격증을 취득했지만 사실 보일러 만져보면 못 만집니다. 못 만져요. 그거요. 전기는 만질 수 있어요. 왜냐면 전기는 제가 했던 일을 계속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뭐 예를 들어 소방 설비 기사, 소방도 뭐 만질 수는 있죠. 그것도 다뤄봤던 거기 때문에. 근데 뭐 가스 기사도 제가 작년에 취득을 했지만 가스 만져보라고 하면 못 만집니다. 가스 만지라고 하면 못 만져요. 왜? 실무를 안 해봐서. 그거와 이제 AI와 관련해서 얘기를 좀 하자면, 아마 그런데 이제 누군가는 또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선임 자리는 앞으로도 계속 증가는 할 것 같지만, 이게 급여적인 부분에서는 아직 모르겠다. 미래가 솔직히 불투명한 게 맞다. 실제로 이 시장에서 돈을 벌어가려면 공사를 하실 줄 알아야 돼. 공사, 설계, 공사, 이게 접목이 다 돼야 돈을 벌어갈 수 있는 거고, 나머지는 사실 그냥 직원으로서 그냥 밥만 먹고 사는 정도, 그 정도죠. 그냥 평범하게 사는 정도. 그 이상을 뿜어내시려면은 뭐 대기업 공무원, 공기업을 가시거나 뭐 이렇게 하시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세상은 이제 AI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게 될 수밖에 없다. 기본적으로. 아직 우리가 체감을 못하고 있지만 사실 유튜브에서 계속 됐죠. 회계사가 AI에 지금 대체가 되고 있다. 주니어 회계사를 뽑지 않는다. 뭐 변호사도 마찬가지죠. 변호사도 어수라고 하나요? 어수를 뽑지 않는다. AI한테 AI하고 협업해서 일을 한다, 콜라보해서 일을 한다, 이게 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그 시장도 무너질 정도면 다른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뭐 전기가 뜰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긴 하는데, 근데 그거는 제 생각은 좀 다른 게, 전기 자격증 따는 건 어렵지 않다니까요. 전기 자격증을 따는 건 어렵지가 않아요. 이거는 사실 뭐 2년 안쪽에는 다 땄습니다. 공부만 한다면.
안에서 문제인 거지 하면은 다 따요 이 자격증들 대부분 안에서 문제인 거지. 근데 실제로 그걸 공사를 할 수 있고 설계를 할 수 있고 어떤 전기 회로도에 대한 이해가 뛰어나고 그런 분들만 조금 해당이 된다면 모를까 대부분은 해당이 잘 안 돼. 대부분은 전기기사 뭐 이런 거 기사 몇 개 따도 막상 실무해보라고 하면 못하는 사람 많습니다. 저도 약간 그런 거에 속할 수도 있겠네요. 막상 나도 뭐 해보면 못하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앞으로 취업시장 굉장히 힘들어질 거다. 지금 이미 취업 빙하기가 온 것 같고 저도 체감을 했어요. 저도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나서 원래는 이제 실업급여를 받고 한 몇 개월 살아보려고 했지만 그것을 포기하고 그냥 다시 그냥 취업시장으로 뛰어들어 봤는데 쉽지 않았습니다. 정말 쉽지 않았어요. 진짜 엄청 쉽지 않았어요. 한 100군데를 내잖아요? 거짓말 아니라 30군데밖에 연락이 안 왔어요. 그만큼 힘들어요. 예전에는 한 2년 전만 해도 그냥 이력서만 내도 정말 연락 오는 데가 그냥 있었어요. 그냥 진짜 과장 안 붙었고 하루 안에 연락이 온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은 기사 4개를 갖추고 있고 어느 정도 경력이 있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100군데 중에 30군데밖에 연락이 안 옵니다. 그 30군데도 뭐 나를 뛰어나게 봐서라기보다는 급하고 약간 시간이 좀 촉박해서 채용하는 경우가 더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제 AI 때문에 정말 사람의 삶이 정말 질적으로 많이 하락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그것을 잘 활용하면은 살아남을 수 있는 거고 그것을 활용하지 못하고 그냥 현실을 안주하면 당연히 도태가 되겠지. 자격증도 가치가 많이 하락을 하지 않을까. 자격증 계속 누적이 되고 있고요. 1년마다 5,000명 이상 나와요, 자격자가. 그러면은 공급 과잉이에요, 사실상. 공급 과잉이라고 봐야 돼요. 진짜 힘들어지는 거죠. 진짜 선임 걸고도 한 뭐 250, 뭐 300 겨우 받고 뭐 이런 일이 비일비재할 거라는 얘기예요, 진짜. 밥 먹고 살기가 점점 힘들어질 거다. 모르겠어요. 대안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나는 상위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 그냥 평범한 소시민이기 때문에 나 같은 소시민들은 과연 어떻게 이걸 돌파해야 나갈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지금 회계사 따신 분들도 지금 자리가 안 나서 못 갔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돌고 있는데 어쩌겠습니까? AI가 그 자리를 차지해 버렸어요. 사람이 한 5일 만에 하는 일을 AI가 진짜 몇 분 만에, 좀 과장 못해서 솔직히 몇 분도 아니겠죠? 네. 생성형 AI 이런 거 사용하면 사실 저는 이제 생성형 AI를 쓰고 있지만 생성형 AI를 딱 쓰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예를 들어서 트러블 슈팅을 이제 전기에서는 그 전기 문제 터질 때, 설비 문제 터질 때는 이제 트러블 슈팅이라고 하는데 그걸 예를 들어서 사람이 3일 만에 찾아낸 거를 AI는 과장 좀 안 보태고 한 1시간 안에 찾아낼 수도 있고요. 그 유튜브에서 말을 하더라고요. 회계사가 한 5일 만에 하는 일을 AI는 몇 분이면 한다. 화장실 갔다 오면 한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질적으로 엄청난 차이가 나잖아요, 이미. 그리고 비용 면에서도 사람 쓰면은 연 4천, 5천을 줘야 되는데 AI 한 달에 진짜 고급형 AI 써봐야 100만원?
1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만 원이면 쓴다. 누굴 쓰겠냐 이거죠. 고용주 입장에서 당연히 AI를 쓰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피할 수가 없게 됐어요. 결혼이나 이런 것도 많이 힘들어질 거예요. 그런 소리. 사실 결혼이라는 것도 뭐 말이 좋아서 사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로봇이 계속 발달하고 하니까 사람이 필요가 없어요. 아니, 사람을 쓸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고용주 입장에서는 그냥 로봇 하나 그냥 산 다음에 서빙을 시키든 뭐 조리를 하든 뭐 주방을 보게 하든 뭐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굳이 사람 써가면서 스트레스 받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더더욱 필요가 없어지겠죠. 자, 그러면 사람들이 이걸 눈치를 까기 시작하면 출산 안 해야지 이렇게 되겠죠. 출산을 포기하거나 할 여력이 있는데도 굳이 안 한다고 하겠죠. 그러니까 인구가 주는 거는 피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인구가 일론 머스크가 얘기하기를 뭐 한국은 뭐 조만간이라는 게 뭐 10년 안에 뭐 20년 안에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 소멸이 가속화될 겁니다. 진짜 내가 봐도 사람이 필요가 없어. 더 이상 이제 사람을 쓸 만한 그런 어떤 모멘텀이 없어. 모멘텀이 없어. 로봇이 계속 침투를 하기 시작한다. 로봇이 건설 현장에도 투입을 하기 시작했고 투입을 하겠죠. 유튜브 봐봐요 한번. 그런 막 건설용 로봇, 건설 관련 어떤 기능적인 거를 담당하는 로봇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고 개발되고 있고. 그러니까 사람이 손에 굳이 안 들어. 예를 들어 전기 안전관리자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전기 안전관리자도 사람이 만약에 그걸 담당한다고 하면은 그 설비가 비선형적으로 고장이 났다고 해도 AI는 분명히 빠르게 발견을 할 겁니다. AI를 쓰는 거죠. 다만 그 시기가 아직까지는 안 오고 있다는 거고, 머지않아 우리가 좀 일상생활 하다가 어느 순간에 잠시가 할지 모른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자격증의 가치, 그러면 사람의 어떤 기술 가치가 이제는 많이 소멸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제가 조금 갑자기 바쁜 관계로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